대법원 2016년 4월 15일 선고 2015-201510 판결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재정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보았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으나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문제가 됐습니다. 소극적으로 보았습니다.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축공사로 피고의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해액 배상 취지의 재정문서 정본이 원고에게 우편 송달되었으나 송달 불능되자 다시 공시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재정 결정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송달 등 성립 절차에 흠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공시 송달 60일 경과 뒤에 60일이 지나서 이제 이의 없이 확정이 됐으니까 경과 뒤에 강제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조 조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40조를 보면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 그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법 42조를 보면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지방조정위원회에 재정을 받아보고 그 재정에 불복한다면 다시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42조의 2항에 보면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법 64조에 보면 문서의 송달 등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송달 규정을 보면 194조부터 196조까지 공시송달의 요건, 방법 및 효력 발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231조에 따라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지는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225조 2항 본문에서 화해 권고 결정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조문하에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은 적법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재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그러면 220조에 의해서 그 조서가 재판상 화해가 있을 때 그 조서는 이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니까 그와 또 결부돼서 461조를 보면 민사소송법 461조를 본다면 재심에 준해서 이 사건 그렇다면 재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이의 사유는 이 사건 재정의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의 사유는 이 사건 재정 확정 전의 사유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 사유는 이 사건 청구 이의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원심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원고의 주장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 이의소에서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상고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하고 이 청구 이의소에 대해서 즉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함에 이르렀습니다. 그 판시 요지는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서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집행권한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판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관련 각 규정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한편 청구이의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 판결 등 집행권한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서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한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위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유효한 집행권한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정문서에 의한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 판례의 중요성은 판례 속에서도 나왔듯이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시송달의 적용을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에 의의를 찾을 수 있고, 하여튼 이런 송달 관련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 조금 더 확장한다면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라는 중요한 송달의 어떤 기능, 이런 점을 법원이 살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앞으로 송달 부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러한 판례 등에 대해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